여러분, 혹시 텃밭에 오이를 잔뜩 심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정작 따먹을 오이는 몇 개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거름도 듬뿍 주고 물도 매일 줬는데 말이죠. 왜 옆집 텃밭 오이는 주렁주렁 열리는데 내 오이는 빈약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바로 수확량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오이 심기 챔피언 공식을 공개할 건데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1m라는 공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심으면 많이 열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이 농사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부러지지 않고 튼실한 오이를 여름 내내 끊임없이 수확하는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농사 초보라도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이 농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마법의 1m 공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이라는 식물의 독특한 성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이는 원산지가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입니다. 즉, 따뜻하면서도 습도가 높고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이를 심을 때 넝쿨이 뻗어나갈 자리를 넉넉히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텃밭의 크기가 작아지고 주말 농장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땅에서 어떻게든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에 묘종을 빽빽하게 심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묘종을 살 때도 한두 개 사기엔 아쉬우니 10개, 20개씩 무작정 사와서 좁은 땅에 다닥다닥 심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오이는 자신의 영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물입니다.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과 잎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대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m라는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하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바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다수학의 환상이죠. 텃밭에 가면 1m 남짓한 이랑에 오이 모종을 대여섯 개씩 우겨넣듯 심어놓은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식물이 빽빽하게 들어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작은 방에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숨쉬기도 답답하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죠. 오이도 똑같습니다. 모종을 빽빽하게 심으면 처음 한 달간은 엄청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록색 잎이 땅을 뒤덮으면서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시기에 발생합니다. 영양분을 나누어 먹다 보니 식물 전체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열매가 열리더라도 기형으로 구부러지거나 중간에 노랗게 말라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빽빽하게 심는 것은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실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m에 몇 포기를 심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인 챔피언 공식이 등장합니다. 정답은 바로 1m당 딱 3포기, 욕심을 버린다면 2포기가 가장 완벽합니다. 포기 사이의 간격을 35cm에서 50cm까지 아주 넉넉하게 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휑해 보인다고요? 처음 모종을 심었을 때는 흙이 너무 많이 보여서 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의 성장 속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이는 조건만 맞으면 하루에 뼘 단위로 자라나는 엄청난 성장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1m에 3포기만 심어두면 넝쿨이 자라면서 그 공간을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로 채우게 됩니다. 잎과 잎 사이가 적당히 겹치지 않아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로 영양분이 집중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확량은 빽빽하게 심었을 때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농부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황금 비율입니다. 간격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뿌리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오이의 뿌리는 다른 작물들에 비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땅 표면을 따라 얕고 넓게 퍼져나가는 천근성 식물입니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잔뿌리들이 땅 위쪽 20cm 이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죠. 만약 1m에 오이를 5개씩 심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땅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영양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뿌리가 뒤엉키고 꼬이면서 물을 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비료를 줘도 남의 뿌리에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1m에 3포기만 심으면 각자의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생기는 셈입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흙 속의 미네랄과 수분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죠. 뿌리가 튼튼하고 넓게 퍼진 오이는 한여름 폭염이 와도 쉽게 지치지 않고 가뭄에도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튼튼한 뿌리야말로 구부러짐 없는 일자형의 완벽한 오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든든한 기초공사입니다.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햇빛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물에게 햇빛은 우리가 먹는 밥과 같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태양광 패널 역할을 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 에너지로 달콤하고 아삭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이는 잎이 굉장히 넓고 큰 편에 속합니다. 만약 식물을 너무 가깝게 심으면 잎들이 서로 포개어지면서 심각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위에 있는 몇 장의 잎만 햇빛을 보고 아래쪽에 있는 수십 장의 잎들은 하루 종일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빛을 보지 못한 잎들은 광합성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물 전체가 모아둔 에너지를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1m의 세폭이라는 챔피언 공식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물이 위로 자라면서 잎들이 지그재그로 자연스럽게 배열되어 아침 햇살부터 늦은 오후의 노을까지 모든 잎이 골고루 햇빛을 샤워하듯 받을 수 있습니다. 광합성량이 극대화되면 오이의 색깔이 진한 초록색으로 선명해지고 특유의 향긋한 오이 향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풍성한 오이 수확을 위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바람의 길, 즉 통풍입니다. 오이를 키우다 보면 잎에 하얀 밀가루를 뿌린 것처럼 변하는 흰가루병이나 잎이 누렇게 마르는 녹균병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이런 곰팡이성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빽빽한 식재 간격으로 인해 잎사귀 사이에 공기가 갇혀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거나 물을 준 후에 잎이 빨리 마르지 않으면 곰팡이 포자들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천국이 되어버리죠. 1m당 두세 포기만 심는 챔피언 스키마는 텃밭의 고속도로처럼 넓은 바람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한 산들바람만 불어도 잎과 잎 사이를 시원하게 통과하면서 습기를 날려버리고 식물의 체온을 낮춰줍니다. 약을 치지 않고도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적절한 간격 유지입니다.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 오이는 껍질이 단단하고 조직이 치밀해져서 수확 후에도 오랫동안 아삭함을 유지합니다. 간격을 넓게 벌려 심었다면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이가 위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인망 설치입니다. 오이는 혼자서는 똑바로 서지 못하는 덩굴 식물입니다. 바닥을 기어다니게 내버려두면 흙에 닿은 열매가 썩어버리고 벌레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죠. 따라서 오이를 공중으로 띄어 올리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1m 간격의 효율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유인망 형태는 바로 A자형 지주대입니다. 파이프나 막대를 이용해 A자 모양으로 튼튼하게 골격을 세우고 그 위에 오이망을 팽팽하게 씌워줍니다. 모종이 자라기 시작하면 원줄기를 망에 묶어 위로 곧게 유도해줍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유인하면 1m라는 수평 공간이 수직으로는 무한대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오이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자라기 때문에 열매가 굳거나 휘어지지 않고 곧고 예쁘게 자랍니다. 또한 수확할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쉽게 오이를 딸 수 있어 작업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이가 쑥쑥 자라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지치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밑동 벗기기라고 불리는 작업인데요. 오이 모종을 심고 원줄기가 자라나면 가장 아래쪽 흙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위로 5번째 마디까지는 무조건 다 잘라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겨순, 꽃,
그리고 작은 오이 열매까지 아까워하지 말고 전부 똑똑 따주세요. 처음 오이를 키우는 분들은 작고 귀여운 첫 열매를 따버리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그림을 위한 필수적인 희생입니다. 식물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맺힌 열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어린 식물이 아직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는데 첫 열매를 키우느라 힘을 다 써버리면 그 오이나무는 일찍 늙어버려서 위로 더 자라지 못합니다. 아래쪽 5마디를 깨끗하게 비워주면 오이는 그 에너지를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키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 체력을 다져놓아야 나중에 어른 키만큼 자랐을 때 매 마디마다 엄청난 크기의 챔피언 오이를 펑펑 쏟아낼 수 있습니다. 오이를 튼실하게 키우는 데 있어 물주기는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오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외에서 유래했을 정도로 오이는 수분 그 자체인 작물입니다. 열매의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죠. 1m의 세 포기를 심는 여유로운 간격을 유지했다면 물주기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오이는 찔끔찔끔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 줄 때 땅속 깊은 곳까지 흠뻑 적셔지도록 아주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가 바로 물을 줘야 하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오이가 열매를 맺고 몸집을 불리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물이 부족하면 오이 모양이 호리병처럼 기형으로 변하거나 끝부분이 엄청나게 쓴맛을 내는 쓴 오이가 되어버립니다. 쓴 오이가 나오는 이유는 식물이 수분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넉넉한 간격 덕분에 물을 줄 때 잎사귀에 물이 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직 뿌리 쪽으로만 깨끗하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 병해충 예방과 수분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비료를 주는 방법, 즉 추비의 요령도 1m 공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이는 생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밭을 만들 때 넣어둔 밑거름만으로는 한여름까지 버티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양분이 끊기면 잎이 얇아지고 오이의 성장이 거짓말처럼 멈춰버립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도시락을 챙겨주듯 웃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1m에 3포기씩 널찍하게 심어두면 웃거름을 줄 때 식물의 뿌리가 상할 염려가 훨씬 적습니다. 오이 포기와 포기 사이의 빈 공간, 흙을 살짝 파내고 거기에 비료를 한 줌씩 넣어준 뒤 다시 흙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시기는 오이 모종을 심고 한 달 정도 지나 첫 번째 수확을 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보름에서 20일 간격으로 꾸준히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섞인 복합 비료를 사용하면 잎사귀는 더욱 푸르게 변하고 새롭게 달리는 오이들은 윤기가 잘잘 흐르며 몸집을 쭉쭉 키워나갈 것입니다. 넉넉한 공간 덕분에 비료가스가 잎을 태우는 부작용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숫꽃과 암꽃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이 넝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꽃 뒤에 아무것도 없는 꽃과 뒤에 아주 작은 미니 오이가 달려있는 꽃 두 종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오이가 달린 것이 바로 암꽃이고 없는 것이 숫꽃입니다. 우리가 수확해서 먹는 것은 100% 암꽃입니다. 그런데 묘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어서 그늘이 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이는 번식을 포기하고 생존을 택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숫꽃만 잔뜩 피워냅니다. 아무리 꽃이 만발해도 수확할 오이가 없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1m 챔피언 공식을 적용해 햇빛이 쏟아지고 통풍이 잘 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 마디마디마다 암꽃이 폭발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 지수가 꽃의 성별을 결정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넓게 심는 것이 결국 암꽃의 비율을 높여 엄청난 수확량으로 직결된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오이의 수정을 돕는 자연의 일꾼, 꿀벌과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지 텃밭에서 오이가 열매를 맺으려면 숫꽃의 꽃가루가 암꽃으로 전달되는 수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꿀벌과 나비 같은 매개 곤충들입니다. 만약 텃밭이 정글처럼 빽빽하게 잎으로 뒤덮여 있다면 곤충들이 꽃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꽃들이 두꺼운 잎사귀 이불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1m당 두세 포기 간격으로 정갈하게 정리된 오이밭은 곤충들에게는 한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뷔페 식당과 같습니다. 노란색 오이꽃이 바깥으로 선명하게 노출되어 있어 벌들이 쉽게 날아와 앉을 수 있고 이 꽃 저 꽃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수분 확률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내가 직접 붓을 들고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아도 넉넉한 공간 배치 하나만으로 자연의 생태계가 완벽하게 작동하여 100%의 수정률을 자랑하게 됩니다. 구분 오이 없이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미스코리아 오이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곤충들의 활약이 숨어 있습니다. 여름철 텃밭의 가장 큰 적은 펄펄 끓는 온도와 찜통 같은 습도입니다. 한여름 장마철이 되면 텃밭은 그야말로 습식 사우나로 변해버리죠. 식물도 사람처럼 더위를 먹습니다. 오이는 30도가 넘어가면 생육이 둔해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때 빽빽하게 심어둔 오이밭 내부의 온도는 바깥 온도보다 무려 3도에서 5도 이상 더 높아집니다. 잎사귀들이 내뿜는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갇히면서 찜통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1m의 여유를 둔 챔피언 스키마 밭은 잎과 잎 사이에 열린 공간이 있어 지열이 쉽게 하늘로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 미세한 온도 차이가 한여름 폭염 속에서 오이가 타 죽느냐 아니면 꿋꿋하게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 그늘 밑 평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오이에게도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폭염을 이겨내고 가을 초입까지 오이를 길게 수확할 수 있는 프로들의 숨겨진 환경관리 비법입니다. 병해충 중에서도 오이 농사꾼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주범은 바로 진딧물입니다. 이 작고 징그러운 벌레들은 오이 잎 뒷면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식물의 진액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진딧물은 잎이 겹쳐서 어둡고 습한 곳을 가장 좋아합니다. 밀식 재배를 한 밭은 진딧물들에게는 완벽한 요새를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잎이 너무 많아 약을 쳐도 안쪽까지 닿지 않고 겉핥기식 방제에 그치게 되죠. 그러나 간격을 넓힌 챔피언 공식밭에서는 진딧물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잎사귀 뒷면까지 햇빛이 산란되어 들어오고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진딧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혹시라도 초기 진딧물이 발생했을 때도 식물 사이의 간격이 넓어 한눈에 문제를 파악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난황류나 천연 살충제를 뿌릴 때도 잎의 앞뒷면까지 약재가 시원하게 도달하여 단 한 번의 방제만으로도 해충을 완벽하게 소탕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이 최고의 농약이라는 말이 오이 농사에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자, 이제 오이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꼭 실천해야 할 두 번째 가지치기, 바로 늙은 잎 따주기입니다. 오이 열매를 하나 수확할 때마다 그 열매 바로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잎사귀 한두 장을 함께 가위로 잘라내주세요. 이 잎들은 이미 늙어서 광합성 능력은 뚝 떨어졌는데 호흡을 하며 영양분만 축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노엽들을 제거해주면 아랫부분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통풍이 훨씬 더 좋아지고 남아있는 윗부분의 젊고 싱싱한 잎들로 영양분이 집중됩니다. 1m의 세 폭이라는 적당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잎을 제거하는 작업도 가위에 찔릴 염려 없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깔끔하게 정리된 오이 덩굴은 위로 갈수록 더욱 활기차게 새로운 잎과 꽃을 피워냅니다. 마치 식물의 신진대사를 젊고 건강하게 리셋해주는 것과 같은 마법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늙은 잎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싱싱한 새 열매를 끝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실제 텃밭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 이웃 텃밭에 김씨 아저씨가 계시는데 욕심이 많으셔서 1m 이랑의 오이 모종을 무려 10개나 우겨 넣으셨습니다. 처음엔 숲처처럼 울창해져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빽빽한 잎들 사이로 녹균병이 순식간에 번지더니 단 일주일 만에 밭 전체가 누렇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수확한 오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반면 챔피언 공식을 철저히 지켜 1m에 딱 3포기만 심은 제 밭은 어땠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한 줄기가 거뜬히 버텨냈고 바람길이 열려 있어
장마철에도 곰팡이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결국 김씨 아저씨네 오이가 다 죽고 난 한여름에도 제 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팔뚝만한 오이가 쏟아져 나와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이 실제 사례만 보더라도 밀도를 조절하는 것이 농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텃밭의 빈 공간을 더욱 지혜롭게 활용하는 동반 식물 심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1m의 세 포기만 심으면 바닥 쪽에 약간의 빈 땅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을 그냥 두기 아깝다면 오이와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작물을 심어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들깨나 파,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식물들입니다. 오이 사이사이에 이런 식물들을 조금씩 심어두면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오이 잎을 갉아먹는 해충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충망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추와 같은 잎채소를 밑에 심어두면 넓은 오이 잎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반그늘 덕분에 한여름에도 상추가 부드럽게 잘 자랍니다. 1m라는 공간이 오이에게는 넉넉한 생육 공간이 되면서도 똑똑한 배치를 통해 해충도 쫓고 다양한 채소까지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1급 생태계 텃밭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미학을 활용한 진정한 고수들의 텃밭 디자인입니다. 오이 수확량에 날개를 달아주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잡초 매트나 비닐 멀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m 간격을 두고 모종을 심기 전 땅 전체를 검은색 비닐이나 전용 매트로 덮어주세요. 이 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이의 뿌리가 얕게 퍼진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멀칭을 하지 않으면 매늑에서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옵니다. 이 잡초를 뽑겠다고 호미로 땅을 긁다 보면 오이의 소중한 잔뿌리들이 뚝뚝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뿌리가 다친 오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멀칭을 해두면 잡초가 자라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땅속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어 흙을 항상 촉촉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못하는 주말 농장족에게는 이 멀칭 작업과 1m 널찍하게 심기 공식이 결합되었을 때 가장 폭발적이고 안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수확하는 타이밍과 방법도 오이가 계속해서 열리게 만드는 핵심 스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가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거대해질 때까지 가지에 매달아 둡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이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식물은 그 큰 열매 속의 씨앗을 성숙시키기 위해 온몸의 에너지를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새롭게 열리는 어린 오이들에게 갈 밥이 없어져서 어린 열매들이 노랗게 골병이 들어 떨어져 버립니다. 챔피언 공식의 핵심은 적당히 컸을 때 망설임 없이 빨리빨리 따주는 것입니다. 길이가 20에서 25cm 정도, 겉이 아주 매끈하고 짙은 초록색을 띨 때가 수확의 황금기입니다. 이때 수확을 해주면 식물은 아주 가벼워진 몸으로 위쪽에 새로운 아기 오이들에게 영양분을 듬뿍 올려보냅니다. 부지런히 따줄수록 오이는 위기감을 느끼고 더 많은 열매를 미친 듯이 생산해냅니다. 수확 자체가 가장 훌륭한 생장 촉진제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1m 오이밭의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밤새 훌쩍 자란 오이 줄기를 유인망에 살짝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동 쪽에 누렇게 변한 늙은 잎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위로 싹둑 잘라냅니다. 흙을 살짝 만져보아 물기가 없다면 뿌리 쪽을 향해 물을 아주 흠뻑 줍니다. 그리고 줄기 곳곳에 숨어있는 적당히 자란 통통한 오이들을 가위로 똑똑 잘라 바구니에 담습니다. 1m의 두세 폭이라는 여유로운 간격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엉키거나 복잡하지 않고 아주 매끄럽고 즐겁게 진행됩니다. 잎사귀 하나하나에 생기가 돌고 숨막히는 병해충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있죠. 이 단순하고 여유로운 루틴을 매일 반복하기만 해도 빽빽하게 심어 스트레스만 받던 과거의 농사와는 작별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오이는 여러분의 밥상에 최고의 아삭함과 건강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1m 챔피언 공식은 단순히 베란다 화분이나 작은 텃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평 규모의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전문 농업인들에게도 밀도 조절은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입니다. 넓게 심으면 모종값도 아끼고 비료와 농약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수확하는 오이의 상품성과 전체 수량은 오히려 배가 되는 기적의 경제학이죠. 여러분의 텃밭 크기가 1m이든 100m이든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식물에게 양보한 그 약간의 빈 공간이 결국은 풍성한 열매라는 이자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간격을 넓히는 순간 초보자도 전문가 못지않은 완벽한 오이 농사의 달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장 텃밭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오이 간격이 어떤지 자를 들고 한번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던 오이 농사의 실패 원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인 1m 챔피언 심기 공식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빽빽하게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치명적인 착각을 버리고 1m당 딱 2포기에서 3포기만 널찍하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통풍과 햇빛 그리고 영양분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여 수확량을 5배 이상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비밀이었습니다. 농사는 결국 식물과 자연의 습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여유로운 간격, A자 지주대, 그리고 과감한 가지치기를 당장 여러분의 텃밭에 적용해보세요. 분명 올여름에는 다 먹지 못해 이웃집에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오이탑을 쌓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오이 텃밭 노하우나 혹은 빽빽하게 심었다가 낭패를 본 슬픈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보통 오이를 심을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시나요? 댓글창에서 우리 함께 재미있는 농사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